여러분, 우리나라 보건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스템의 진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잖아요. 코로나19. 그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다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괜찮을까? 우리 의료 시스템 진짜 버틸 수 있을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우리 모두의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보건의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위기 상황에서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잘 흡수하고 또 상황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료는 계속 제공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능력.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엔지니어들이 새로 만든 다리를 개통하기 전에 뭘 하죠? 엄청난 무게를 실어서 일부러 막 흔들어 보고 튼튼한지 시험하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약점을 찾으려고요. 바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에다가 가상의 위기라는 엄청난 무게를 실어보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대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공평하냐 이런 걸 주로 따졌다면 이제는 OECD나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이제는 효율성이나 형평성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바뀐 셈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이 스트레스 테스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시죠? 연구진들이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진행된 게 절대 아니고요. OECD에서 딱 정해놓은 국제 표준, 아주 꼼꼼한 5단계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결과들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진이 설정한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끼리 전염되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률이 아주 높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죠. 아찔하죠? 바로 이 무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의료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그냥 짠 하고 한 번에 끝낸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처음 딱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게 특정 동네로 스물스물 퍼져나갈 때,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됐을 때, 이렇게 재난이 점점 커지는 각 단계별로 우리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말 촘촘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드러난 우리 시스템의 민낯, 첫 번째 발견부터 한번 보시죠.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지휘하는 건데? 네, 바로 컨트롤 타워, 지휘 체계에 금이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지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따로 노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딱 중심을 잡고 명령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정부 부처끼리는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서 허둥대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는 서로 엇박자를 내고 심지어 공공병원이랑 민간병원 사이에 협력을 조율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아주 심각한 예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문가 워크숍에서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결국 의사결정은 혼란에 빠진다. 생각해보세요. 1분 1초가 급한 재난 상황에서 우왕좌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지휘체계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번에 드러난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별견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역설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기계는 넘쳐나는데 그걸 다룰 사람이 없다. 바로 하드웨어는 빵빵한데 소프트웨어는 부족한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좋은 값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병원 침대 수, 이게 인구 1000명당 무려 12.8개입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OECD 평균이 4.3개거든요.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냥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와,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정말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다음 그래프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번엔 의사 수예요.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이 3.8명인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바로 이게 그 역설인 거죠. 환자를 위한 침대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정작 그 환자를 돌볼 의사는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하드웨어는 부자, 소프트웨어는 거지인 셈이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상, 최첨단 CT, MRI 장비는 잔뜩 갖다 놨는데 정작 그걸 쓸 의사나 간호사 수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그걸 켤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인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게 그냥 사람이 적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첫째, 분야의 문제입니다. 당장 목숨이 오가는 응급의학과,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가야 하는 소아과,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둘째, 지역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병상이 어디에 몇 개 남았는지, 투입 가능한 의사는 몇 명인지 이걸 한눈에 파악할 통합 관제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최종 진단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연 숨겨진 균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표가 바로 그 진단 결과입니다. 딱 4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지휘해줄 컨트롤 타워가 없다. 둘째, 현장에서 싸워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셋째,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서 둘 다 안전하게 치료할 전략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돈, 즉 위기 대응 재정 계획이 없다. 이 4가지가 우리 시스템의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목된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평상시에는 재정적으로 정말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옛날 1980년대에는 병원비의 거의 80%를 우리가 직접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발전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평화로울 때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막상 진짜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쓸 비상자금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마치 평상시에 수많은 차들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만 특화된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도로가 끊기는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그 효율성이라는 최대 강점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평소에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시스템은 강한 바람 앞에서 유연하게 휘어지는 대나무일까요? 아니면 버티고 버티다 한계를 넘어서면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마른 나뭇가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지어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